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데는 1등 공신이 한동훈의 배신이었고, 그 다음은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했고 11명은 기권을 했다. 왜 기권합니까?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도록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표를 당연히 던져야죠. 그런데 찬성 기권 합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23명이나 동조를 해줬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최상무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순간 구분능선을 넘었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믿었는데 결국은 이들도 인용을 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사람들은 원래 좌편향이니까 당연히 인용할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5대3 또는 4대4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180도 빛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관 8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8대0으로 인용이 되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이 됐습니다. 결국 탄핵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이렇게 동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그 전에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당하고 얼마 후에 구속돼가지고 4년 9개월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정강석가처럼 적폐몰이를 해가지고 많은 보수 핵심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광풍이 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출발점은 뭔가 불안했다 하는 겁니다. 언론 장악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못했다.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좌파 인사들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다. 심판을 해야만이 탄핵을 다시는 못하게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역습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언론사가 계속 공격을 하고 저격하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인데 그 중에서 54명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대선 출마 추대하려고 서명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막았다. 지도부는 권성동과 권영세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시대적 정의에 어긋나는 정당이 아닐까. 우리 국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나경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경원이가 김민석이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경원이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대행이 내심 대선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려고 애쓰고 관세 관련 협상도 타결을 시도하는 것 같다. 대권 욕심에 국익을 망쳐서는 안 된다. 관세 대응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섣부르게 협상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현재 90일 관세 유예 기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는 거다. 그 다음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나경원이가 말을 했는데 정말 나경원이는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90일 유예를 트럼프가 결정한 건지 이게 우리나라가 결정한 겁니까? 한국이 늘리려고 이렇게 한다고 늘려지는 겁니까? 미국 트럼프가 일본, 한국, 호주, 인도, 영국 이 5개국의 미국 핵심 우방은 90일 유예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협상을 빨리 하자. 빨리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혜택이 오고 늦게 하는 사람은 갈구겠다고 말을 했는데 일본은 이렇게 바보라서 1등으로 가서 이렇게 이번 주에 협상하고
돌아오는 겁니까?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빗대 보겠습니다. 영화관에서 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를 가지는데, 그러면 그때 많은 관객들이 무료로 이렇게 관람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대형 이렇게 마트들이 이렇게 오픈할 때는 이 무료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할인을 하거나 이 선물도 많이 주죠. 이거와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주부터는 우리나라도 자, 미국에 가가지고 협상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경원은 정치력도 없고 맨날 헛발질 하다가 탄핵 반대에 좀 앞장섰다고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이재명이 되면은요, 미국하고 협상을 못합니다. 자, 이재명은 친중 반미로 갈 것은 뻔합니다. 자, 그리고 친북으로 갈 것도 뻔합니다. 자, 미국이 협상을 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독수 대행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보이지만, 자, 그 내면의 세계는 아주 강한 내공과 꽉 찬 배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자로 이렇게 임기가 끝나니까 그 후임자로 이렇게 헌재 재판관으로 이왕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당황을 했죠. 그래서 멘붕이 되다시피 했는데, 자, 저쪽에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날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리얼미터는 좌편향 쪽입니다. 자, 이걸 감안해서 참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48.8, 김문수가 10.9, 한독수가 8.6. 자, 한독수가 지난번에 뭐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2% 나왔는데, 자, 처음으로 등장해가지고 첫 등장해서 8.6% 나왔다. 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 자, 이게 앞으로 열흘 후가 되면 굉장히 이렇게 높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한독수가 이렇게 보면은, 자, 한독수가 이렇게 보수 우파 진영에서 한독수를 대선 후보자로 추대를 한다면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까지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이재명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자, 지난번에 김만배 선고재판에서 무죄 나온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완전히 이재명 천하에서 한독수 총리가 이재명한테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렇게 보수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 하니까, 자, 그러면 누구들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독수가 이 보기에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그만 배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 11일 날 저녁 8시경 돼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한독수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한독수 쪽에서 전화를 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28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독수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통역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28분 동안 이렇게 알찬 대화를 많이 나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자, 한독수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그리고 보면은 최상목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는데 최상목 쪽에서 이렇게 그렇게 미국에 접촉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줬죠. 자, 그래서 작년 6월 달부터 이재명이가 미국의 정치권에 끈을 대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트럼프 진영에 끈을 대려고 기업인들을 동원하고 온갖 약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접근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자, 미국은 철저하게 자,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한국을 절대로 상대 안 하고 그야말로 한국에 26% 관세를 때리고 반점 죽이고 있었는데, 자, 지난 4월 11일 날짜에 트럼프가 한독수하고 통화를 해서 관세 문제, 또 LNG 관련해서 알래스카 설비 문제, 조선소 문제,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 문제, 또 미국의 대미 흑자 해소 문제, 자,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논의하고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원스톱 쇼핑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 패키지로 원스톱 쇼핑으로 협상을 끝내버리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스스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자신이 만든 SNS 상에서 한덕수 직대하고 통화하고 굉장히 유쾌했다. 원더풀, 뷰티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과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대표가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아주 우선적으로 미국하고 협상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한국, 호주, 인도, 영국 이 5개국은 전부 우방국이 15개국 중에서 5개국으로 추격을 해서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독일은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자, 이렇게 통상 문제도 있지만 경제 문제도 있지만 안보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안보. 그러니까 일본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주한 미군 주둔 부담금 문제도 이렇게 한 패키지로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스톱 쇼핑. 자, 그래서 도저히 이재명에게는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좌파 대중 파퓰리즘 시대가 열리려고 하고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이 본다면 이재명이 거의 대선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국민의힘 그 지도부 또는 잠룡 자, 여기에 자, 이게 대선 주자로 나와가지고 책업 올리려고 지금 대선 후보에 나온다. 나는 대선 후보 함했다. 자, 저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나마 제일 의리 지켰던 사람은 한덕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는 1949년생으로서 전주 출신이다.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특허 청장을 지냈고 자, 통상산업부 차관을 거쳐가지고 국무조정실장을 거쳐가지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제38대 48대 국무총리 자,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했고 제8회 행정고시 합격했고 자, 1998년 3월달부터 2001년 2월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2009년 2월달부터 2012년 2월까지 주미대사를 지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만한 인물이 없다. 자, 특히 미국 내의 정치계에서는 한덕수를 굉장히 알아주고 한덕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한덕수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이재명을 막으려고 출마한다. 자, 한 언론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흘렸는가 본데 자, 그래서 총리를 하는 동안에 민주당 이재명 패거리를 보고 자, 이런 패거리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다. 자, 민생지원금 25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이 행태를 보고 저런 것들을 방치하다가 나라가 생양아치 손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출마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작이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계속 이렇게 한덕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 4월 15일 날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자, 스트레이트 뉴스와 좋은 CNI 여론조사 회사에서 보면 범보수 진영의 후보 적합도 한덕수가 29.6, 김문수가 21.5, 한동훈이가 14.1, 홍준표가 1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뉴스피릿에서 16일 아침에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이 자료를 보면 한덕수 15.3, 한동훈 12.3, 김문수가 12.0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5일날 스트레이트 뉴스와 좋은 CNI.com의 이재명에 대한 경쟁률에 대해서도 한덕수가 26.2, 김문수가 20%, 한동훈이가 15.2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앞으로 열흘 후가 지나게 되면 확연하게 한덕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서 한덕수가 전라도라서 안 된다 하는 사람은요, 수꼴입니다.
자, 앞으로 숙골들 중에 전라도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은 입 다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남에서 적어도 30% 이상 깨야 대선을 이길 수 있다. 호남에서 300만 표를 깨면 600만 표가 된다는 겁니다. 600만 표를 얻는 격이다. 그러면 대선은 이기는 겁니다. 호남에서 30% 이상 나오게 되면 이긴다는 겁니다. 호남권 여기 강주 포함해가 전라남북도 다 합하면 한 400만, 그리고 경기, 인천, 서울에 사는 호남 사람이 500만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다 합치게 되면 1000만 명이 된다. 자, 그래서 1000만 표 중에서 300만 표를 한덕수 대행이 가져오면 대선은 확실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00만 표 이것이 이재명한테 갈 거를 갖다가 한덕수가 가져오게 되면 결국은 600만 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한덕수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꺾는 것이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다.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되면은 50년 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틀렸다. 이재명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 국민의힘은. 자, 보수 우파 진영에서 추천한 호남 출신 후보 그 적임자가 한덕수다. 자, 과거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영남권 인사 노무현과 문재인 성공했잖아요.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거다. 자, 그래서 역으로 이번에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추천한 호남 인사를 갖다가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내세우면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 안 했지 않습니까? 자, 최소한의 의리 지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꺾는 것보다 시대적 정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5일 날 강주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강주역에 딱 들어서니까 자, 그래서 플랫폼까지 경찰이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않은 거예요. 송경역 KTX 플랫폼에 촛불 행동 전남 강주 지부라는 데서 나와가지고 내란 동조사범 한덕수가 여기 왜 오나. 자, 그러면서 저것도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 앞에 플래카드 쫙 이렇게 깔아가지고 내란 관계자 한덕수가 여기 왜 오나. 자, 저것도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한덕수 대행이 시장 돌고 그랬으면 저것들이 온갖 뭐 던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망신 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 정도로 민주당이 이재명이 나를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 바로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 식당에는 손편지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 경력금을 직원을 줘가지고 갖다 주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